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약품에서 부사장 타이틀을 갖고 있고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책임지고 있는 치프 메디컬 오피서와 R&D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아마 바이오라이프 필드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새로 개발된 개념이라 인벤션이 아니라 늘 우리 옆에 있어 왔습니다. 디센트한 표현으로 리노베이션이나 리볼루션,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로 같이 있었고, 평범한 단어를 동원하면 change, upgrade, betterment, improvement한 단어로서 항상 저희 필드에 있어 왔습니다. 저희 한미에, 특히 제가 지금 MD 앤더슨에 약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한미에 조인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미 약품의 소위 drug development 그리고 클리니컬 커머셜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구축한 인프라는, 첫째, 저희 자체 내 인프라스트럭처, 즉 이너 서클, 이노베이션 서클을 구축했고, 아우터 서클은 바이오벤처나 아카데미아나 순수 리서치 인스티튜트와의 연계 혹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트랜슬레이셔널 서클이라고 해서 소위 인터랙티브 이노베이션, 저희들이 저희 주위에 있는 아카데미아나 인더스트리에서 개발된 혹은 갖고 있는 개념을 저희 인더스트리로 도입, 혹은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의 리포지션 내지는 프로모션을 꾀하고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사실은 그 타이틀은 저희들이 의과대학에서 거의 한두 학기를 가르쳐도 충분할 만한 양인데,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간략하게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저희들 최근에 있었던 사례 두 정도를 example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노베이션이 필요한가, 왜 트랜슬레이셔널 이노베이티브 서클이 필요한가는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나 아카데미아의 디스커버리와 저희가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위한 R&D 혹은 클리니컬 사이언스나 오퍼레이션 팀에 의한 약의 상용화 사이에는 현격한 갭이 있습니다. 양자 간의 디스크레판시 혹은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인적 시간 그리고 막대한 연구비에 비해서 실제 약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그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 자체 직접 R&D 투자가 1,800억, 2,000억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CMC에서 비임상, 전임상 혹은 임상 시료, 그리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커머셜라이즈드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까지 합친다면 1조를 훌쩍 넘는 액수들이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낮은 효율의 커머셜라이제이션을 극복하고자 트랜슬레이셔널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리서치 인스티튜트 아카데미아와 실제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갭을 메꾸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 간의 디스커버리와 디벨롭먼트 간의 강한 브리징 혹은 링킹을 구축함으로써 베이직 사이언스 쪽에서 개발되는 무언가 좋은 것, 무언가 새 것, 그거를 쉽게 first in class, best in class로 규정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임상 진입을 위해서 맞붙어야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제약사들, 이 개발하고 있는 약들과의 first in class 경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빠른 클리니컬 relevance 리얼라이제, 현실화 가능성을 판정을 해서, 즉 클리니컬 트라이얼 커머셜라이제이션을 꾀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IND부터 프리클리니컬, IND, 클리니컬 페이스 1, 2까지가 저희의 주요 타겟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미약품이 개발했던 약이 현재 어떤 형식을 통해서 리포지셔닝 됐는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오티닙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노블 이리버서블 펜허 이니비터로 개발이 됐습니다. 즉 HER2 익스프레션이 높은 breast, lung, gastric cancer 그리고 head and neck 캔서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시행됐지만 그 결과는 임프레시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D 앤더슨과의 공조, 즉 트랜슬레이셔널 이노베이티브 서클을 통해서
엑선 20에 인서트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군, 논스몰셀 렁캔서 환자군에서 타 물질에 비해서 현격한 그리고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선 20의 뮤턴트 인서트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1, 2세대, 심지어는 3세대 TKI 이니비터도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가 3% 미만의 아주 나쁜 프로그노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개발된 TKI 이니비터의 경우에 엑선 20 인서트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 혹은 서바이벌 프롤롱게이션이 실제 임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EGFR 엑선 20에 인서트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내성, 약에 대한 내성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엑선 20에 인서트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혹은 세포주의 경우에 다른 TKI 이니비터에 대해서 인비트로상에서 약 100배 혹은 40배 정도의 포텐시를 보여주는 것이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로 밝혀졌고 그 구조적인 해법을 표시해주는 피규어입니다. 환자로부터 수립된 엑선 20의 뮤턴트 EGFR 리지스턴트 셀 라인에서 호조티닙이 아파티닙에 비해서 약 15배, 100배의 포텐시를 나타내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호조티닙이 일반적인 내성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T790M 뮤테이션을 보여주는 다른 셀 라인에 대한 선택적 감수성의 결과를 보여주는, 즉 호조티닙은 엑선 20이 인서트 뮤테이션이 있는 비소 세포 폐암에 있어서 특이한 선택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실험에 비해서 PDX 모델 혹은 인비보 모델에서 포지오티닙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우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MD 앤더슨의 존 헤이맥 그룹에 의해서 FDA의 이머전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승인을 받고 초기 환자 10명에 대한 임상 결과의 디벨롭 애널라이시스 후에 현재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머전트 그리고 브레이크트루 데지그네이션을 US FDA로 획득하였고 현재 다른 암종에 대한 베스켓 스타디가 미국 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 20명의 환자 중에서 11명의 환자 중에서 오버올 리스폰스 레이트 73%라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3%의 오버올 리스폰스를 보여준 환자에서 포지오티닙 치료 전에 다른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였던 결과, 워터폴 애널라이시스 결과입니다. 이미징 애널라이시스를 보시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significant partial remission이 induce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지오티닙은 EGFR의 엑선 20 인서트 뮤테이션에 대한 환자군 그리고 유사 다른 암종을 대상으로 한 베스켓 트라이얼에 대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획득하였고 아마 조기 컨디셔널 어프로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셀렉션, 저희 한미약품의 연구진이 왜 MD 앤더슨에서 시행된 환자 셀렉션과 기존의 한국의 항암분석단이 주도한 임상에서 선택된 환자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분석을 하였고 EGF 리셉터의 경우에 엑선 20에서 21사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위 폴딩 페노메논으로 현재 많은 연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PCR로서는 구분해낼 수 없다는 미스매치율이 거의 70%에 가까운 NGS와 비교했을 때 3% 이상의 미스매치가 나오는 결과를
얻었고, 현재 월드 컨소시엄, 즉 EGFR의 NGS 패널을 프로파일링하고 있는 그룹에 참여해서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볼릭 디지즈로 저희 연구소가 갖고 있고 현재 일상 이상 3상에 진입하고 있는 그 랩스 테크닉이 적용되어 있는 트리플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랩스 테크닉은 그 플렉서블 PEG 링커와 논 글라이코실레이티드 FC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생체 내에서 바이오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한미약품의 고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GLP-1과 GIP와 글루카곤을 복합제로 개발함으로써 당뇨와 웨이트 컨트롤, 그리고 나아가서 내쉬를 포함한 상당히 광범위한 대사질환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신약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했듯이 싱글 에고니스트의 경우와 듀얼 에고니스트의 경우, 트리플 에고니스트의 경우에 그 복합의 레이시오는 황금 비율입니다.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 어느 제약회사도 이 레이시오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한미 또한 고유의 레이시오를 갖고 임상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예인데, 소위 아까 처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아카데미아와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갖고 있는 흥미로운 것,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학회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저희들이 인더스트리에서 커머셜라이제이션을 목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즉 아날로그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과연 트리플 아고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인더스트리에서는 데드 몰리큘이에요. 하이 글루카곤 액티비티가 있느냐, 많이 없다면 역시 데드 몰리큘이 됩니다. 왜? 저희들이 내쉬를 타겟한다면 그 몰리큘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리버 조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PD 프로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실험실 내에서는, 시험관 내에서는 플라스틱 속에서는 유효한 몰리큘이지만 이것이 생체 내로 들어가서 상용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랩스 컨주게이션 기술이 있다면 계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고, 즉 최종적인 캔디데이트는 특정 레이시오를 갖고 있는 랩스 테크닉이 적용되어 있는 비만과 내쉬를 대상으로 한 몰리큘이 되겠습니다. 리버에 선택적으로 분포되는 PD 프로파일을 보여드리고 있고, 각종 리피드 메타볼리즘의 진 익스프레션, 프로테인이 아닌 진 익스프레션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베타 옥시데이션에 관련된 프로테인들이 어떻게 치료에 의해서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리버에서 벌어지는 그 favorable lipid metabolic gene regulation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제어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내쉬 프로모스틱 마커를 DCO 인듀스드 마우스에서 확인함으로써 헤파틱 리피드 메타볼리즘과 리버 펑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리고 특히 저희의 경쟁약인 리라글루타이드와 비교한 헤드투헤드 실험 결과입니다. 조직학적으로 리라글루타이드에 비해서 현저히 패티 그리고 파이버스 티슈가 리버에서 제어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거기에 연관된 인플라메이션 혹은 파이브로시스에 연관된 진 마커들을 확인하는 실험이고, 디지즈 스코어, 특히 그 내쉬 스코어라는 아주 결정적인 임상의 진입에 필요한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함께 그 MR 이미지를 통해서 리버에서 패티 티슈와 프리 파이브로시스 볼륨이 현격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웨이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시장에 선보일 때 시장의 타겟 웨이트 컨트롤은 5%였습니다.
현재는 25% 이상, 나아가서 40%에 가까운 웨이트 컨트롤이 가능해야만 상용화가 가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이 체중 변화가 단순히 식욕 감소와 아노렉시아, 즉 음식물 섭취 장애를 유발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고, 터모제닉 지인의 익스프레션이 변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실험적인 서포팅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큘은 현재 이미 IND 패키지가 끝나서 임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랜슬레이션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센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요소가 인더스트리에선 되어 있고, 이노버티브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너와 아우터 그리고 트랜슬레이셔널 이노베이션 서클로 구성되며, 메커니즘 액션은 저희 인더스트리 그리고 아우터 서클인 아카데미아나 퓨어 베이직 리서치 인스티튜트 사이의 인터액티브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액티브 이노베이션은 모든 서클, 즉 인더스트리 밖에 있는 바이오벤처, 아카데미아 혹은 정부 기관들에게 아주 바이탈한 오퍼튜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스트럭처라고